이제 브로드캐스트가 시작됩니다. 모든 참석자가 듣기 전용 모드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텔레다인 르크로이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성우숙입니다. 텔레다인 르크로이는 오실로스코프, 시리얼 데이터 분석기, 프로토콜 분석기의 리더로서 복잡한 전자신호에 대한 빠른 측정과 분석, 검증이 가능한 테스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진행되는 웨비나는 정기적으로 진행하던 오실로스코프 사용법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트리거를 이용하여 원하는 신호 포착하기의 주제로 약 50분간 데모와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 질문창에 입력해 주시면 Q&A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웨비나 종료 후에 진행되는 설문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는 커피 기프티콘을 발송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술지원팀 오창훈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텔레다인 르크로이 기술지원팀 오창훈입니다. 제가 오늘은 트리거에 대한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트리거는 기본적으로 오실로스코프에서 신호를 포착하고 나면 화면에 기준점을 제공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일반적으로 엣지 트리거, 보통 상승 엣지냐 하강 엣지냐 이걸 가지고 엣지 트리거를 이제 주로 사용하시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또 이 엣지 트리거 외에도 스마트 트리거라는, 그러니까 좀 어드밴스드한 그런 트리거들인데요. 글리치를 포착한다든가 아니면 펄스폭을 가지고 특정한 펄스폭 조건에 맞는 거를 포착한다든가 아니면 주기를 가지고 포착하거나, 뭐 때로는 채널 1번의 뭐 어떤 특정한 신호의 상태가 하이냐 로우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채널에서 뭐 트리거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좀 정의도 설명을 드리고 직접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께 트리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떤 것들을 신호에 대한 어떤 그 특징을 포착을 해야 적절한 트리거를 이용해서 스코프 화면에서 파형을 아주 안정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먼저 엣지 트리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트리거 모드에 보면 버튼으로 프론트 패널에 보통 있죠. 오토, 노멀, 싱글, 스탑이라고 있는데, 그 오토하고 노멀의 차이 그리고 싱글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트리거 안쪽에 보면 커플링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경우에 보통은 사용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한 경우에 좀 기능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직접 데모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트리거 하면 뭐 여러분들 중에는 뭐 트리거를 굉장히 훌륭하게 잘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스마트 트리거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트리거 조건을 내가 직접 설정하지 않고 오실로스코프가 자동으로 트리거 조건들을 설정을 하고, 뭐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신호들을 찾아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그래서는 트리거 스캔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엣지가 됐건 스마트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맞췄건 내가 원하는 신호가 찾아지면 그런 신호들만 따로 모아서 화면에 표시하거나 또는 자동으로 저장해서 후에 디스플레이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트리거는 파형을 화면에서 안정적으로 디스플레이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미 내가 파형 관측하는데 전혀 뭐 화면에서 내가 원하는 신호를 잘 보고 있다 그러면, 뭐 다른 그 여타의 뭐 스마트 트리거가 됐건 뭐가 됐건 다른 조건들은 뭐 확인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통 엣지 트리거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스마트 트리거에는 좀 신호의 특징들을 가지고 트리거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스마트 트리거나 엣지 트리거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슬롭입니다. 내가 포지티브 상승 엣지를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네거티브를 기준으로 할 거냐, 또 펄스 폭으로 했다면 내가 상승 펄스를 가지고, 그러니까 베이스의 탑으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이런 형태의 상승 펄스를 기준으로 할 건지, 아니면
네거티브 펄스를 기준으로 할 건지를 결정하는 이 슬롭이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트리거 소스로는 당연히 뭐 입력 채널이 4개면 4채널 다 될 거고요. 8채널이라고 하면 8채널까지 다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스코프에는 화면에 파형은 보여주지 않지만 입력을 또 받을 수 있는 external in 또는 external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런 외부 입력을 가지고도 트리거 소스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전원 코드들은 60Hz의 신호를 가지고 그 라인 트리거를 또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기본적으로 이제 오실로스코프의 기본 블록도인데요. 제가 아까 익스터널은 화면에 사용을 표시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블록도를 보시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채널 1번, 2번, 3번, 4번 지금 4채널 스코프를 예를 들고 있는데 각각 보면 앞쪽 프론트 엔드 쪽에 앰프를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AD 컨버터들이 각 채널 뒤에 하나씩 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익스터널 트리거에는 디지타이저가 없어요. AD 컨버터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얘는 순수 아날로그 신호만 그대로 트리거 로직하고 타임베이스는 신호의 스코프에서 설정하는 신호를 몇 사이클이나 볼 건지를 결정하는 거죠. 이 부분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트리거 로직도 보면 채널 1번, 2번, 3번, 4번이 모두 하나로 들어가 있는데 이걸 우호 조건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력 소스는 여러 개가 선택 가능하지만 실제로 트리거를 발생시키는 채널은 하나라는 거죠.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또 이어서 제가 타임베이스에도 노랗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 타임베이스 블록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말은 스코프가 모든 채널이 같은 타임베이스, 같은 시간에 있는 신호를 확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채널 1번은 뭐 1 마이크로 세컨드로 보고 싶고 채널 2번은 뭐 20 마이크로 세컨드 디비전에서 보고 싶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다르게 봐야 되는 경우에는 줌 프로세싱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긴 타임베이스 결정을 하고 다른 것들은 이 줌을 통해서 시간을 다르게 결정해서 파형을 관측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실로스코프에는 오토, 노멀, 싱글이라는 트리거 모드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스코프 화면이나 또는 풀다운 메뉴에서 트리거 셋업 메뉴에 들어가면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런 메뉴가 보이는데 여기에서 보면 가장 많이 쓰는 엣지 트리거도 보이고요. 그리고 위스, 패턴, 메저먼트, 멀티 스테이지, 시리얼, 스마트 여러 가지 트리거 조건들을 보이는데 이 스마트 안에는 훨씬 많은 트리거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요. 소스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입력 채널을 모두 다 선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가장 기본이면서도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화면에다가 채널 2번을 표시하고 있으면서 소스는 다른 채널을 설정했다면 트리거는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소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팅 할 때는 이 소스 채널을 정확하게 설정을 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트리거의 상승 엣지냐 또는 하강 엣지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항상 이 레벨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벨도 신호 안쪽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적절하게 표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파인드 레벨 같은 경우에는 딱 누르게 되면 입력 신호의 정확히 50% 레벨에 자동으로 설정을 해주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보통 채널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화면에 보이기 때문에 설정하기가 쉬운데요. 여기를 만약에 익스터널 소스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익스터널이 있고 익스터널 10이 있는데 익스터널 같은 경우에는 500 플러스 마이너스 500mV 이내에서 트리거 레벨을 결정할 수가 있고요. 익스터널 10으로 설정했을 경우에는 약 5V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가 있다. 익스터널에 넣었을 때 문제가 있다. 연락 오는 건 대부분 50옴에 놓고 내가 1볼트나 3볼트 이 범위를 넘어가는 그 레벨을 결정했을 때 트리거가 안 되는, 그러니까 설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뭐 상승 엣지냐 하강 엣지냐 이런 것들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엣지에는 이더라고 그래서요. 포지티브 상승 엣지가 올라가거나 또는 떨어지는 레벨 양쪽에서 모두 다 트리거를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모드를 적절하게 선택하시면 엣지 트리거를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이 엣지 트리거는 가장 많이 그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 엣지 트리거 내에도 보면 몇 가지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커플링 메뉴라든가 또는 홀드오프 기능을 이용해서 특정한 시간만큼 트리거를 회로를 잠깐 멈췄다가 다시 동작시킨다든가 또는 이벤트 개수를 셀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한번 제가 데모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러니까 트리거 모드에 이 세 가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 싱글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잘 알고 계십니다. 한번 트리거 조건에 맞으면 스코프가 바로 이제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벤트가 한 번만 발생하거나 특정한 경우에 멈춰야 되는 경우에 이제 싱글 트리거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이 오토하고 노멀은 크게 구분 안 하시고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오토 모드 같은 경우에는요, 트리거 설정을 사용자니까 내가 트리거 설정을 했는데 그 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화면에 파형을 업데이트 해주는 모드가 오토 모드입니다. 그리고 노멀 같은 경우에는 트리거 조건에 맞는 신호만 화면에 보여주고 그렇지 않은 신호들은 포착을 안 해요. 그리고 스코프 상태 표식에다가 waiting for trigger라는 이런 메시지를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노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조건의 마지막 조건에 만족하는 그런 신호들을 화면에 표시한다. 그리고 항상 유지하고 그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는 게 이 노멀 트리거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리거 모드가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지금 입력 신호가 탑 부분만 보여드리고 있는데 입력 신호가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트리거 레벨을 제가 이쪽에다가 트리 신호 밖에 이렇게 설정을 한 경우에 오토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가 상승 엣지로 포착을 해라, 이 레벨에서 상승 엣지에서 포착을 해라 라고 설정을 했지만 이 조건에 맞지 않는 신호들이 들어오더라도 그대로 파형을 업데이트 해준다는 얘기죠. 근데 노멀 같은 경우에는 트리거 조건을 만족하는 신호가 없기 때문에 스코프 화면에서 waiting for trigger라는 메시지를 뿌려주면서 화면을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이 조건에 맞는 신호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트리거 조건을 신호 안에 잘 넣었다면 오토하고 노멀은 큰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노멀처럼 동작을 하지만 이렇게 조건에 맞는 신호가 드물게 발생한다면 오토 모드로 놓으면 100% 실수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트리거를 내가 선택을 했다, 어떤 설정을 했다 그러면 노멀을 선택하는 이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싱글 모드를 이용해서 파워 시퀀스를 현재 포착하는 그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채널 1번 상승 엣지에서 포착을 하고 나머지 신호들은 동시간에 같이 이제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시간들을 파라메터를 이용해서 화면에 띄워주고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그리고 이쪽 아까 트리거 설정 메뉴 한번 잠깐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트리거 설정 메뉴에 보면 오른쪽에 Optimize for High Frequency HF라는 이게 있는데 이게 누구냐면 사실은 이게 트리거 레벨을 내가 3볼트로 설정했다 그러면 딱 3볼트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범위, 보통 이제 스레숄드라고 하는데요. 이 스레숄드를 가지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상승 엣지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게 되면 이 스레숄드, 그러니까 히스테리시스에서 요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애들은 트리거 소스를 사용하지 않아요. 가장 첫 번째 들어가는 위치를 트리거 포인트로 잡아가지고 화면을
정지한 것처럼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이것을 여기에 Optimize for High Frequency를 체크하게 되면 이 미세한 신호들을 모두 다 트리거를 해서 상승 엣지 한 번, 두 번째 상승, 이걸 모두 다 엣지 맞는 조건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게 그 디폴트 상태도 체크박스가 오프되어 있는 상태고요. 신호가 작은 이런 신호들을 포착할 때는 옵티마이즈 포 하이 프리퀀시를 하시면 미세한 신호들도 트리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하기 전에 먼저 제가 스코프에서 뭔가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코프 화면이 이제 보이실 건데요. 자, 제가 말씀드린 그 레벨 오토 스탑 노말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 오른쪽 끝에 지금 뭐라 할까요? 여기 트리거 레벨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오토 모드에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표시가 되면 보이죠. 그래서 오토 모드에서는 이걸 현재 제가 노멀 모드로 바꿨지만 오토하고 노멀의 차이가 없어요. 언제요? 신호 엣지 레벨 크기 안에 트리거 레벨이 있는 경우요. 하지만 이걸 트리거 레벨을 이동을 시켜가지고 쭉 밖으로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빼가지고 신호, 입력 신호보다 훨씬 높은 쪽에 지금 트리거 레벨이 설정된 경우에 노멀 모드에서는, 현재 노멀 모드에서는 웨이팅 포 트리거라고 그래서 이 레벨을 지나가는 이거보다 높은 신호를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오토 모드로 바꾸게 되면 오토 모드에서는 사용이 신호가 들어오건 들어오지 않건 계속해서 디스플레이를 해주게 됩니다. 잠깐만요. 모드가 옵션이 켜 있어가지고요. 네, 이렇게 파형이 트리거 레벨에 맞지 않아도 파형을 업데이트를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트리거 모드에 보면 혹시 이런 메뉴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커플링 메뉴가 있는데요. 한번 제가 커플링 한번 다른 신호를 넣어가지고 매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신호가 굉장히 노이즈하게 노이즈하게 들어오면서 지금은 이제 신호가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게 신호가 커지게 되면 트리거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럴 경우에 여기 커플링을 이용해서 하이 프리퀀시 리젝트나 하이 프리퀀시 리젝트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 트리거를 동작시킬 때 요 엣지에 있는 50Hz 이상의 신호들 이런 트리거 소스를 사용하지 않고 이거보다 빠른 엣지에서 트리거를 할 수가 있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신호를 관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엣지 트리거에도 홀드오프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이 홀드오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상승 엣지에서 트리거를 했다 그러면 이 빨간색에서 먼저 트리거가 되고요. 이벤트를 두 개로 설정하면 다음에 이어지는 이벤트 하나, 두 개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서 오는 첫 번째에서 다시 트리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또 트리거를 하고 난 다음에 이벤트를 카운팅해서 두 개를 무시하고 다음에서 트리거하고, 그래서 벌스트로 동작하는 이런 신호들은 이 홀드오프 이벤트를 같이 조합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신호를 관측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홀드오프를 이 타이밍을 사용해서도 할 수가 있는데요. 홀드오프 타임 같은 경우에는 트리거 발생 조건이 되면 내가 지정한 만큼 트리거라고 잠깐 멈춰요. 그러다가 이 이후에 나오는 첫 번째 엣지에서 트리거를 하고 다시 지정한 시간만큼 멈췄다가 다시 트리거하고 또 다시 멈췄다가 다음에 오는 첫 번째에서 트리거를 해주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동작을 하면서 파형을 안정적으로
디스플레이를 해줄 수가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한번 이것도 그 트리 쪽 스코프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파형이 하나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파형이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뭐 엣지의 빈도는 굉장히 낮지만, 이걸로 보시면 제가 지금 트리거를 채널 4번에서 했고요. 엣지가 상승 엣지에서 했는데 멈춰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레벨에서 보면 상승 엣지가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노멀 트리거를 하건 또는 뭐 오토 트리거를 하든 지금처럼 화면이 이렇게 흔들려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엣지 트리거를 하면서 동시에 홀드오프를 이용해서 이 벌스트가 유지하는 벌스트가 유지하는 시간만큼 여기서부터 뭐 약 10마이크로 세컨드다 그러면 여기서 타이밍을 통해서 나는 10마이크로 세컨드 동안 트리거를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면 아까 이전에 없을 때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던 애가 트리거를 발생하고 10마이크로 세컨드 지났다가 다음에 나온 첫 번째 S에서 계속 반복되면서 신호를 안정적으로 디스플레이를 해줄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도 뭐 지금처럼 엣지가 모두 카운팅이 되거나 벌스트 안에 있는 카운팅 개수를 안다면 지금 뭐 이런 식으로요. 트리거의 엣지를 카운팅해서 첫 번째 트리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 둘, 세 개를 무시하고 다시 트리거하고 이런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원하는 신호들을 화면에서 아주 매우 안정적으로 디스플레이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여기에 있는 홀드오프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엣지에서도 이렇게 좀 몇 가지 조합을 하게 되면 신호들을 안정적으로 또는 제법 복잡해 보이는 그런 벌스트 신호들도 화면에 안정적으로 디스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엣지 트리거는 이제 그렇고요. 엣지 트리거 이외에 스마트 트리거라는 그 기능을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보통 엣지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입력 신호, 전압 또는 뭐 전류, 화면에 보이는 신호들의 뭐 상승 엣지냐 하강 엣지냐 특정한 레벨에서요. 요것만 가지고 트리거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이 스마트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뭐 윈도우라든가 또는 펄스폭 트리거, 주기 뭐 2개 이상의 파형들의 그 조합을 이용해서 트리거를 할 수가 있고요. 또는 뭐 글리치라든가 드롭아웃 굉장히 많은 조건들을 이용해 가지고 트리거를 수행하고 또 신호 원하는 파형을 이제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원래 이 윈도우 트리거라는 것은 이제 엣지에서부터 이제 기본 출발을 했는데 엣지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레벨을 하나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승 엣지에서 특정한 레벨, 하강 엣지에서 특정한 레벨만 확인이 가능한데 이 윈도우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요. 기준 레벨을 지정을 하고 이 특정한 범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범위를 설정을 해서 이 범위 내에 있는 안에서 움직이는 신호들은 트리거를 하지 않고요. 이 지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위로 벗어나건 아래로 벗어나건 이런 범위를 벗어날 때 트리거를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보통 내가 보고 있는 신호가 뭐 외부에서 들어오는 노이즈 또는 자체 노이즈, 스파이크성 노이즈가 원래 정상 신호에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로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윈도우 트리거를 이용하면 그 두 가지 모두를 트리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의해서 보면 여기에서는 지금 약 1V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00mV를 설정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레벨이 1V 레벨이고요. 여기 노란색 여기가 1V 레벨이고 위로 200mV, 아래로 200mV 요 바로 보이는 막대로 보이는 요 부분이 윈도우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 범위를 벗어나면 아래로 벗어날 때도 트리거를 해주고요. 또는 위로 벗어난 경우에도 모두 다 트리거를 수용해서 이런 신호들을 포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신호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측하는 것 중에 하나가 펄스 폭이나 또는 주기고요. 또 클럭 신호를 본다든가
어떤 이벤트들을 볼 때, 기본적으로 이 인터벌 트리거라는 애는 신호의 주기를 봅니다. 주기를 보는데, 이 트리거가 말하는 주기는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정의하고는 이제 사실 같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주기라는 정의를 따져보면 입력 신호 앰플리튜드 50% 레벨, 50% 레벨에서 상승 엣지 또는 하강 엣지에서 다음 이어지는 상승 또는 하강까지를 한 주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트리거에서는요, 항상 트리거 지정한 레벨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제가 여기 파란색하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엣지만 중요하고요, 사실. 요 위아래 위쪽에 있는 검은색으로 표시한 이런 신호의 모양은 트리거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 상승 엣지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그 다음 엣지가 굉장히 작은 펄스가 하나 올라왔는데 우리가 신호를 관측한다 그러면 얘도 하나의 주기로 판단할 수가 있지만 트리거에서는요 이 레벨에서만 보기 때문에 얘는 아예 관심 대상도 아니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트리거 회로에서는요. 그래서 지정한 레벨에서 상승으로 갔다가 다음 상승까지 이어지는 이 포지티브 인터벌 또는 네거티브는 거꾸로 하강 엣지에서 다음 하강까지 물론 지정한 레벨에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 예에서는 이렇습니다. 상승 엣지의 기준을 보면 뭐 여기서는 정확히 시간은 확인할 수가 없지만 약 1마이크로 세컨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승 엣지에서 다음 상승까지 1마이크로 세컨드 또 1마이크로 세컨드 후에 1마이크로 세컨드. 왜 1마이크로마다 엣지가 세컨드마다 엣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특정한 지정한 레벨에서 레벨에 이르지 못한 이런 신호가 있었을 때 인터벌을 이용한다면 그러니까 주기를 이용하면 이쪽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지정한 레벨에서는 주기가 갑자기 멀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 펄스들 이런 이상 펄스들도 이런 조건을 이용해서 포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인터벌 트리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트리거 레벨을 어디에 설정하느냐라는 거고요. 그리고 기준 신호를 그러니까 기준 시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시간보다 크거나 작거나 또는 특정 범위 내에 있거나 아니면 범위 밖에 있을 때 트리거를 하고 싶다라는 이런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마 이 스마트 트리거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펄스폭 위스 트리거입니다. 그래서 뭐 위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 엣지에서 다음 하강 또는 하강에서 다음 상승까지를 펄스폭 위스로 이제 보고 트리거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트리거 레벨이 항상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호 다음 안쪽에 있는 어떤 특정한 펄스 안쪽에 있는 이런 신호들은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크게 두세 가지로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신호는 펄스가 굉장히 작은 펄스가 나왔다가 점점 커졌다가 다시 줄어드는 PWM 펄스 위스 모듈레이션 된 신호입니다. 이런 신호들을 그냥 트리거 없이 보게 되면 신호의 펄스 폭들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계속 좌우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런 신호들을 이 트리거를 이용해서 트리거를 신호를 관측하게 되면 시간에 따른 트리거를 기준으로 해서 시간에 따라서 펄스 폭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는지를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거고요. 또는 에러 신호들을 포착하는데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펄스들이 정상적인 펄스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엣지에 거의 겹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작은 글리치 신호들을 포착해내는 화면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상적인 펄스 폭보다 작은 게 존재하는지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상 펄스가 뭐 수백 마이크로 세컨드인데
90, 그러니까 수백 나노의 펄스가 있는 경우 트리거를 해달라라고 지정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이런 펄스를 포착한 예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통의 트리거들은 전부 다 뭐라 할까요? 엣지가 있는 위치에서 트리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펄스 폭을 예로 들면 펄스 폭, 내가 지정한 펄스 폭이 만족된 위치에서 트리거가 발생을 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드롭아웃 같은 경우에는 트리거 발생하는 지점에 엣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엣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가 엣지가 갑자기 사라졌거나 또는 내가 리셋 타이밍을 보겠다. 뭐 리셋 타이밍이 예를 들어 뭐 1마이크로 세컨드다. 그러면 1마이크로 세컨드 이내에서 다시 리셋이 정상적으로 동작한 파형들은 트리거가 되지 않겠지만 내가 지정한 시간보다 더 뒤늦게 펄스가 나온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포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상승 엣지, 뭐 네거티브 엣지는 트리거가 된 위치에서의 이전,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그 상승 엣지에서부터 시간을 측정을 하게 되고요. 또 네거티브로 설정하게 되면 가장 마지막으로 발생한 네거티브 엣지, 하강 엣지에서부터 시간을 측정해서 트리거를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호가 쭉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나오다가 지금 풀업이 되고 다시 내려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호가 나오다가 5마이크로 세컨드 이내에 펄스가 나오지 않으면 트리거를 해라 라고 지정한 설정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상승 엣지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신호가 나오다가 마지막 상승 엣지로부터 5마이크로 세컨드 지점에서 트리거가 정확히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스코프에서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잠깐 사용했던 이 신호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몇 가지 트리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잠깐 이제 멈춰놨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에러 신호를 포착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멈춰가지고 이제 확인하기는 굉장히 힘들겠지만 혹시 멈춰가지고 이제 봤다면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신호들을 관찰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신호가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이렇게 없는 구간이 굉장히 길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트리거를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이쪽에 주밍을 해봤더니 상승 이쪽 파란색 부분이 녹색 부분으로 올라간 이 선처럼 보이는 애도 보니까 베이스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걸 트리거처럼 이제 보게 되면 트리거는 이렇게 봅니다. 신호가 없다가 아니라 네거티브 펄스가 굉장히 길고 상승 펄스가 하나, 그 다음에 다시 네거티브, 상승 펄스, 네거티브 펄스, 포지티브 펄스, 네거티브 펄스, 포지티브 펄스. 자, 이런 펄스 폭들이 연속돼서 이어졌다라고 이 신호들을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트리거에서 한번 트리거 메뉴를 이용해서 이런 신호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걸 나는 이걸 펄스 폭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펄스 폭에서요. 예를 들어서 현재 타임 베이스가 5마이크로 세컨드로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마이크로 세컨드, 10마이크로 세컨드, 15마이크로 세컨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대로 그냥 이렇게 보겠습니다. 나는 네거티브 펄스가 예를 들어서 15마이크로 세컨드보다 큰 애가 있으면 포착을 하겠다라고 지정을 하면 그죠? 지금 멈춰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형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지금 펄스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얘를 아까도 보셨지만 이 친구가 엣지 트릭을 이용해서 포착할 때는 굉장히 흔들렸던 애가 지금 펄스 폭주권 현재 15마이크로 세컨드보다 큰 걸 잡아라 그랬더니 여기 있는 애를 네거티브 펄스로 포착을 해서
이제 포착을 한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식으로 네거티브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2마이크로세컨드보다 작은 걸 포착하겠다. 그러면 위치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굉장히 신호가 작은 애로 포착이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호들을 내가 트리거할 때 어떻게 신호를 보느냐에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실제로 뭐 어떤 파형을 포착할 때 이걸 뭐 이런 신호는 펄스폭으로 포착을 해야 된다, 아니면 인터벌로 포착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있지 않습니다. 자, 다른 스마트 트리거를 이용해서 또 한번 볼까요? 스마트 트리거에는 지금 윈도우 트리거도 있고요, 인터벌 트리거도 있고, 뭐 글리치도 있고, 드롭아웃도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인터벌 트리거를 이용해서 한번 이 신호를 포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벌이라고 하면 엣지와 엣지 시간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 마찬가지로 2마이크로세컨드보다 작은 신호가 있는지, 2마이크로세컨드보다 작은 신호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트리거 레벨이 문제네요.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예를 들어서 2마이크로세컨드 작은 펄스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현재 2마이크로세컨드는 없네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좀 똑같은 부분에서 신호가 트리거가 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좀 더 작은 레벨에서 트리거를 하고 싶다. 그러면 뭐 3마이크로, 2마이크로 움직여 보면 트리거가 금방 보이셨나요? 자, 이렇게 컸을 때는 여기와 여기에 인터벌을 가지고 현재 트리거가 된 거고요. 요 위치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가 낮아지면 트리거 위치도 변경돼서 펄스 폭이 인터벌이 상승 엣지에서부터 상승 엣지, 또는 여기에서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에서 네거티브까지의 시간이 1.8 마이크로세컨드보다 작은 경우를 만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트리거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제가 아까 그 드롭아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드롭아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화면에서도 보면 항상 엣지가 이 조건이 만족되는 위치에서 트리거가 발생을 하고, 이 트리거가 발생한 시점이 시간상으로는 0입니다. 근데 이 만약에 여기 엣지가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엣지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데 이 구간에서는 전혀 엣지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인터벌 트리거를 쓰지 않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여기 드롭 아웃이란 트리거를 이용해서요, 엣지가 없어지는 부분에서 트리거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뭐 10마이크로세컨드로 지정을 한번 해볼까요? 10마이크로세컨드. 예. 자, 여기에 지금 트리가 이쪽에서 가운데에서 센터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을 가만히 쳐다보시면 엣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조건은 네거티브, 마지막으로 발생하는 이 펄스의 음매 신호에서 요 엣지에서부터 10마이크로세컨드 이내에서 엣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트리거를 발생을 한 거고요. 그리고 다시 또 신호가 이제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마지막 엣지에서 또 10마이크로세컨드 계속 이걸 이제 반복하면서 신호들을 이런 식으로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벌스트 신호를 본다 그러면 그룹으로 어떤 특정한 그룹의 신호가 나오고 그동안 또 한동안 안 나왔다가 다시 또 나오게 되고 이럴 텐데요. 어떤 그 복잡하게 다른 뭐 인터벌이라든가 글리치라든가 이런 신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 드롭아웃을 이용해서도 그런 신호들을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도 뭐 슬로우 레이트를 라이징 타임이나 폴링 타임에 레이트를 이용해서 트리거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런트 트리거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탑까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스레숄드, 로어 스레숄드하고 하이 스레숄드를 거치지 못하고 중간에서 변경한 신호들도 이제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통 그 트리거에서는요, 보통 트리거에서는 소스를 하나로밖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멀티 스테이지 트리거라는 게 있는데요. 이 멀티 스테이지 트리거에서는 이렇습니다. 두 가지의, 그러니까 신호를 이용해서 트리거를 하는데, 하나는 조건으로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트리거 대상 소스로 사용을 합니다. 두 가지 경우를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오른쪽의 경우 같은 경우는 채널, 빨간색으로 보이는 신호에서 상승 엣지가 나온 이후에 채널 1번 노란색 신호가 뭐 엣지가 발생했을 때 트리거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결국에 채널 1번 신호에서만 그 신호를 관측하고 있었다면 이 조건은 고려가 되지 않는 거죠. 여기가 엣지가 나오건 안 나오거든, 여기서 그냥 상승이냐 하강이냐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채널 2번이 먼저 나와준 이후에 트리거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형 두 개를 이용해서 트리거를 하는 거고요. 이 왼쪽에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는 한 번만 엣지가 올라가도 트리거 조건이 이제 성립이 되는데, 이 왼쪽에서는 하나의 기준 신호가 항상 상승 스테이트를 유지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얘가 상승 펄스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구간에서 채널 몇 번에서 내가 트리거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펄스들이 여러 개의 그룹으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조건에서는요, 이 위쪽에 있는 이 신호 밖에서 있는 이런 엣지들은 트리거 소스로 사용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의 이런 퀄리파이라는 트리거를 이용해서 두 가지, 하나는 조건으로 사용이 되고요. 이제 첫 번째 조건이 만족된 이후에야 트리거 설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잠깐 제가 그 펄스폭 트리거라든가 펄스폭 트리거에서 아까 뭔가를 하나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조건에서 이제 보시면 여기서는 아웃 오브 레인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건에서 이 기준 내가 설정한 범위 밖에 있는 것들을 모두 아웃 오브 레인지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조건이냐면요, 내가 디자인한 그 조건, 그러니까 이 참인 조건을 범위를 설정을 해 놓고요, 이거보다, 그러니까 큰 거보다는 크고 작은 거보다는, 내가 디자인한 것보다 예상한 거와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파형이 있을 경우에 트리거를 해달라라고 설정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트리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요. 자, 화면에서 정상 신호의 신호가 이렇게 현재 보이고 있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잠깐만. 스코프가 어디 갔어? 네. 자, 오실로스코프 화면에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트리거에서 지금 H 트리거를 놓고요. 현재 이 신호는 약 보시다시피 한 디비전에 500 마이크로 세컨드예요. 그죠? 500 마이크로 세컨드인데 지금 뭔가 번떡번떡 움직이는데요. 500 마이크로 세컨드가 펄스4 한 디비전이고, 500 마이크로 세컨드보다 펄스들이 다 작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한번 펄스폭을 한번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범위를 이제 내가 설계한 것은 뭐 100 마이크로 세컨드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100 마이크로 세컨드에서부터 디자인된 건 뭐 500, 한 350 마이크로 세컨드 범위에 있는 것들이 정상적인
신호라고 가정을 하면요. 자, 이거 200 마이크로 세컨드에서부터 좀 범위를 좀 넓혀가지고 보겠습니다. 펄스 폭 포지티브 1.93에서 네. 트리거가 지금 제 생각하고는 지금 다르게 움직이네요. 조금 200 마이크로 세컨드보다 예. 이거 뭐지? 이거 데모를 잠깐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아주 특이하게 동작을 하고 있는데. 네네. 예. 지금 한번 뭐 네, 신호가 정상적으로 들어왔네요. 자, 여기에서 500 마이크로 세컨드하고 97에서부터 500 마이크로 신호가 정상 모드였다면 이런 항상 올바른 펄스들만 화면을 보일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아웃 오브 레인지를 같은 범위에서 아웃 오브 레인지인 오른쪽 얘를 선택하게 되면 97 마이크로 세컨드보다는 작고 500 마이크로 세컨드보다는 큰 이런 파형들만 화면에 보이게 되면서 정상 신호를 포착할 때 보이지 않았던, 그죠? 현재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는 이런 에러 신호들이 이렇게 아웃 오브 레인지에서 이런 식으로 화면에서 이런 신호들을 포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위로 가건 아래로 가건 또는 펄스폭 네거티브로 바꾸건 오른쪽으로 가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아웃 오브 레인지를 이용하게 되면 아웃 오브 레인지라는 이 범위를 이용하게 되면요. 내가 디자인한 정상 범위를 입력을 해 놓으면 이걸 벗어나는 신호들만 따로 또 포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그대로 인터벌 트리거나 이쪽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디자인한 것은 예를 들어서 500 마이크로 세컨드에서부터 200 마이크로 세컨드에서 500 마이크로 세컨드 이내 신호들이 정상 범위에 있다면 이걸 아웃 오브 레인지로 바꾸게 되면 이 범위를 벗어나는 신호들이 화면에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펄스폭에서나 또는 인터벌에서나 내가 지정한 범위를 결정을 하고 범위를 벗어난 애들만 골라서 또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뭐 몇 가지 제가 스마트 트리거에서 몇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펄스폭, 인터벌, 드롭아웃 여러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나는 도저히 그런 것들을 설정을 해서 에러 신호를 포착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오실로스코프한테 정상적인 신호의 모양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스코프가 자동으로 트리거 조건을 리스트업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방법도 스코프에서 직접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오실로스코프 트리거 메뉴면 트리거 스캔이라는 게 있는데요. 트리거 스캔이라는데 이 트리거 스캔이 뭐냐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파형이에요. 이건. 그러면 이 파형을 그대로 오실로스코프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트레이너를 눌러가지고 여기 있죠. 트레이너를 눌러가지고 오실로스코프한테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입력 소스 신호는 채널 1번이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펄스폭하고 런트, 인터벌을 기준으로 해서 파형을 관측을 해라. 그러고 스타트 트레이닝을 누르면 오실로스코프가 정상 파형의 조건을 읽고요. 거기에서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뭐죠? 이제 주어진 프로그래밍에서 범위를 정상 펄스의 폭을 벗어나는 이런 범위 그 리스트를 쭉 세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스타트 스캐닝을 누르게 되면 이 오실로스코프가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저 비정상적인 신호가 있는지를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신호가 찾아지면 여기서처럼 이런 신호가 그죠? 여기 화면에 보이는 네, 화면에 보이는 이런 이 신호가 현재 하이라이트된 왼쪽 아래 보이는 하이라이트된 이런 조건에서 위에 있는 화면 가운데에 보이는 저 파형이 포착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 파형이죠. 이 파형이 이런 조건에서 트리거가 됐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다음에 이 파형만 또 포착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대로 트리거 모드에서 노멀만 눌러주면요. 항상 같은 신호가 화면에 포착이 됩니다. 보시죠? 업데이트가 계속 같은 시간 내에서 같은 조건에서 현재 화면 아래쪽에 보이는 이 조건에서 신호가 트리거가 돼서 자동으로 에러 신호를 포착해주는 그런 기능이 이 트리거 스캔이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리거 스캔 같은 경우에는 스코프가 정상 신호를 가지고 비정상 신호의 트리거 리스트를 만들고요. 그리고 비정상 신호가 발생이 되면 자동으로 스코프 화면을 멈추고 조건을 선택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으로 하면 이런 신호를 계속해서 포착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정상적으로 사용자한테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봤던 이런 에러 신호들이 포착이 됐다면 이 다음 조건이 뭐냐? 그러면 이런 것들만 따로 신호를 모아놓겠다는 얘기인데요. 첫 번째 사용할 수 있는 게 스코프의 메모리를 분할하는 시퀀스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시퀀스를 하게 되면 파형을 순차적으로 지정한 개수만큼 에러 신호만 똑같이 잡아내고요. 그리고 실제로 포착한 시간, 절대 시간하고 그리고 각 세그먼트들 간의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났었는지를 화면에 표시를 하고 해당하는 파형을 확대나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파형을 관측하고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시퀀스로 포착된 신호들을 이렇게 어드제이선트에서 좌우로 배열할 수도 있고 겹쳐볼 수도 있고 또 모자이크 방법으로 따로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서로 다르게 움직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 모드를 5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트리거 메뉴가 아니라 타임 베이스 메뉴에서 샘플링 모드를 시퀀스로 변경하고 원하는 개수를 결정을 하면 이런 작업들을 그대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스코프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화면을 가지고 에러 신호를 한번 포착을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지금 현재 에러 신호가 계속해서 아까 봤던 조건에 맞는 신호가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따로 모아보겠다 그러면 타임 베이스 메뉴에 가보시면요. 여기 오른쪽에서 타임 베이스 메뉴에서 여기 타임 베이스 메뉴 보면 여기에 샘플링 모드를 시퀀스로 변경을 하고 죄송합니다. 이 시퀀스에서 필요한 개수를 나눠 받게 되는 겁니다. 10개로 할 거냐 5개로 할 거냐 결정을 하고 트리거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거, 두 번째, 세 번째는 보이진 않지만 요 엣지가 굉장히 작은 엣지가 있다는 얘기죠. 네 번째, 5번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드제이슨트 모드나 오버랩 아니면 뭐 워터폴 방법, 그렇죠? 워터폴 방법으로 해서 각각의 파형들을 뭐 크기는 이제 각각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가 이렇게 들어왔다는 얘기고요. 워터폴, 모자이크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디스플레이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화면에서 원하는
것들을 주밍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뭐 이건 최대 500개, 5000개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파형만 골라가지고 신호를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보셨던 것처럼 어드제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면을 좌우로 해서 포착된 걸 보여주게 되고요. 이런 시퀀스 기능 이외에도 오실로스코프에 뭐 오토 세이브 기능이 있는데 오토 세이브를 이용해도 이 하드디스크에 바로 포착이 될 때마다 저장을 해두는 그런 기능이 이 오토 세이브 기능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간단하게 이제 트리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뭐 엣지 트리거에도 보면 홀드오프 기능이나 또 커플링에서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뭐랄까요 세부적으로 자세히 알아두시면 복잡한 신호를 포착할 때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오늘 뭐 1시간 동안 짧게 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르크로이 블로그에 오시면 스코프에서 뭐랄까요 뭐 홀드오프 트리거라든가 기본적인 트리거 사용법 이런 내용들 기사들을 쭉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QR 찍으시면 그냥 바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또 르크로이에서는 오프라인 분석기 이제 마우이 스튜디오라는 그 오프라인 분석기가 있는데 이 오프라인 분석기를 이용해서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그런 파형들을 PC에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시면 나중에 분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 오토 세이브 기능도 잠깐 이따 Q&A 마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Q&A 창에 하나 뭐가 올라왔는데 Q&A 창에 올라온 질문 먼저 해결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위칭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벌스트 동작 중에 벌스트 오프 듀레이션이 특정 범위 안에 들어오거나 혹은 벗어나는 경우를 트리거할 수 있는 예, 이런 것들은 이 파형 여기에 있는 이 질문은요. 이 질문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프했다가 그러니까 벌스트가 오프했다가 온 되고 또는 온 제가 벌스트 파형이 제가 있는지 스코프에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직접 한번 가능한지 보여드리고요. 반대로 벌스트가 듀레이션 특정 범위 안에 있는지 아닌지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요. 제가 보기에는 자, 이 벌스트긴 한데 벌스트가 이 파형이 나을까요? 아니면 이런 파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걸 벌스트라고 보면 벌스트 파형이요. 벌스트 파형이 지금 쭉 나오다가 신호 그룹이 있고 한동안 멀어졌다가 다시 또 그룹이 나오는데 이게 오프됐다가 온됐거나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이거하고는 이렇게 벌스트 기간이 이렇게 다르게 되면 이것들을요. 신호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이 안쪽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형들이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그죠? 존재는 하지만 이 화면에 보이는 이 비어있는 구간을요. 여기 비어있는 구간을 그대로 상승 펄스 폭으로 보거나 또는 하강 펄스로 보시면 이것들을 지금 보실 때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는 애들이지만 이걸 펄스 폭으로 그냥 보세요. 펄스 폭으로 보시고 예를 들어서
상승 펄스의 여기에서 이제 아주 긴 구간, 제가 멈춰가지고 볼게요. 상승 펄스가 굉장히 긴 구간이 있으면 요 구간을 그냥 펄스 폭으로 보시고 긴 시간, 예를 들어서 뭐 4마이크로 세컨드보다 큰 펄스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좀 더 커야 되겠네요. 밀리세컨드네요. 4밀리세컨드보다 크게 있느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벌스트 구간이 4밀리세컨드 동안 오프 또는 온 데이터가 나오는 이렇게 먼 시간에서 이렇게 가볍게 트리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아주 안정적으로 신호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반대로 어떤 특정한 범위에 있는 걸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처럼 오른쪽에 있는 여기 인레인지 범위 있죠. 이 범위를 지정을 해서 500 마이크로세컨드보다는 크고 예를 들어서 2밀리세컨드보다는 작은 데서 포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번에는 펄스폭이 중간쯤 떨어지는 특정한 범위 내에 있는 그 벌스트 구간에서 트리거를 해줬습니다. 그죠? 이렇게요. 그래서 신호가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펄스 폭들로 연속된 펄스, 상승 펄스, 하강 펄스로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트리거에서 드롭아웃을 이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뭐 4밀리세컨드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파형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4밀리세컨드 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채널 4번이 포지티브의 레벨은 레벨을 좀 지정을 할게요. 아이고, 저 위에가 있네요. 이렇게 트릭을 하시면 해당하는 신호가 포착이 스마트 트리거에 드롭아웃 레벨하고 뭐 2밀리세컨드에서 트리거를 해달라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2밀리세컨드 이후에 펄스가 이제 떨어지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신호를 내가 벌스가 머네 또는 짧으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다른 질문이 또 하나 올라왔는데요. 다른 질문은 내용이 화면이 잘 안 보이네요. 자, 보죠. 다른 질문 하나 내용은 뭐냐면 오토세이브를 할 때 세이브 개수를 지정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이 시퀀스에서는 개수를 지정을 하지만 오토세이브 모드에서는 개수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드디스크가 꽉 찰 때까지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쪽 시퀀스에서는 개수를 지정을 했거든요. 5개냐, 10개냐, 500개냐를 지정을 했는데 이 오토 세이브 기능에 가게 되면 파일 메뉴에서 세이브에 보시면 오른쪽에 오토 세이브 기능이 있는데 이 채널 리뷰 파일을 저장을 하겠다. 그러면 얘는 현재 랩이 있고 또 오른쪽 밑에 이제 필이 있는데 이건 하드디스크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가 꽉 찰 때까지 내가 저장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개수를 지정하지는 않고요. 사용자가 직접 여기 와서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 멈출 거냐 또는 연속적으로 사용자가 오프할 때까지 하드디스크에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질문이 지금 3가지가 들어왔는데 혹시 다른 질문이 또 있으시면 지금 올려주시면 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의 아까 질문하고 이어진 질문이 듀레이션 이제 벌스트 온 구간이 특정 구간 내로 혹은 아니면 구간 내에 엣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건 이제 판단 이 부분은 힘들 것 같습니다. 없고 있고 하지만 구간 내에서는 다른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네이블 구간을 나타내는 펄스가 있다면 이제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순수 벌스만 가지고는 이 벌스트 듀레이션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건 스코프에서 측정은 할 수 있지만 그걸 이용해서 트리거 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또 있으시면 지금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신가요, 혹시요?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요. 제가 벌스트 온 구간에 대한 타이밍 측정이나 이런 설정하는 방법은 따로 이 파일 그 공유 드리면서 뒷부분에 Q&A 답변을 다는 쪽에 답변을 드려가지고 같이 파일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